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진짜 오랜만에 찍네, 그죠? 독종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기본 강의 시즌이어가지고 감염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또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시립법 세 과목 나눠서 몇 가지만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자리를 만들었고요. 실무부터 뭐 괜찮은 거 있나요? 요즘에? 시간 뭐 요즘에 요새 1번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오피스가 또 나올 것 같아. 오피스가 요새 좀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오피스 관련된 쟁점하고 뭐 공적 파트는 좀 그래도 눈에 밟히는 게 잔여지하고 네. 그다음에 특집이 평가 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워낙 또 이슈였어가지고 정비사업 쪽에서는 그 정도 정리하면은 웬만큼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비사업 열심히 정리했다며. 3기 때 한번 그냥 쭉 정리 한번 해보라고 해서 3주 정도 정리했는데 거기에 웬만한 내용은 다 있으니까 그냥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은 한번 그걸로 문제로 정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다 넣었어 다. 네. 왜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나는 이제 원래는 우리 시험 트렌드가 조금 이슈가 지나고 나서 시험이 나오고 이렇게 그렇지. 했었는데 어쨌든 원래 제일 이슈는 물론 보상 중에서 이제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택지개발 사업 19회 기출 문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걸 물어보면서도 어쨌든 충분히 변별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뭐 근데 특별히 준비할 건 없는 것 같고 그지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70조 5항이 좀 중요해지게 되겠지. 또 뭐 개발제한구역 내 표준지 선정 이런 것들도 뭐 있겠지만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좀 디테일하게 뭐 급학생 보정 사례를 뭐 쓸지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런 거야. 승현 형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보상의 이슈가 있고 분명히 그리고 시장의 이슈가 있어. 이게 시장의 이슈의 어떤 지표들하고 실제 상황, 시장의 상황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확 꺾어진 거. 그래서 기존에 마스터리스를 했던 거에 비해서 오히려 에비타로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뭐 역전이 되고 뭐 이런 시장 상황이 있다는 거지 그냥 실무에서는. 사실 요새 오피스 가격 내기가 진짜 힘들어. 사실. 맞아. 오피스 대형 물건 자체가 그러니까 물류창고하고 골프장 말고는 두 개는 괜찮아. 물류창고는 정말 3% 5% 나와 계속 쭉쭉.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물건들이 하락하는 과정, 실질적인 기업 지표는 안 좋아지는데 부동산하고 또 괴리가 생기고 가격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좀 써야 되는. 그 시장 가격 조정을 잘 써야 돼. 18회가 생각나네요. 18 비슷하게. 그렇지. 근데 이제 18회는 되게 올드한 문제잖아. 네, 그게 단순히 시간가의 조정 차이만 한 건데 지금은 시장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 진짜 어려울 거야. 너무 어려워. 근데 숫자는 간단히 주고 가격은 다 내게 해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시장 상황을 해석해서 그렇지. 어디다 쓰게끔 줄 거야 분명히. 시장 가격 조정에 쓰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문제가 실무에서 나오면 분명히 시험 다 끝나고 나서 다 잘 봤다라는 얘기를 할 거야. 그치. 근데 실제 막상 점수를 까보면 점수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지는 유형의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지. 쟁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시적으로 나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작년 거 걸고 넘어진다. 그 좀 끌고 온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공법상 제한 부분에서 비오톱을 만약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진짜 죽음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비오톱이 작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그 평가가 올해 대부분 다 비오톱이 걸린 데가 지금 서울 지역에서 다 걸렸으니까. 서울광역시.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끼리 말이 다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좀. 근데 막상 올해 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안 나올 수 있다.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한 번은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런 거지. 공원 보상으로서의 비오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의 특지 개발 사업에 편입이 됐는데 임야가 비오톱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1번에서 그냥 쟁점 하나로 던져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한 10점에서 15점짜리 문제로 비오톱만 타겟팅 해가지고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50%, 100% 뭐 저촉률을 구분해가지고 그거에 감가율을 따로. 그게 지금 좀 정말 정리가 안 된 게 지금 공원에서는
공원 저축 보정하고 비오톱 보정을 둘 다 이제 40%씩 해서 뭐 하고 뭐 이런 경향이 좀 있긴 한데 또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또 비오톱은 그냥 이중감가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중복 적용 안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 대세 같아. GB가 워낙 GB가 워낙 강력하니까. 세니까 강력하니까. GB에 있냐 보존상이잖아. 그러니까 뭐 뒤에서 또 정리하는 방법은 따로 얘기할 테니까 그래요. 이슈는 좀 하는 거야. 이론은? 그 이론은 참 그게 오히려 저도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적으로 막 이슈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많이 몰아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 문제가 나오는 트렌드를 보면 반영하는 속도가 더 빠른 건 실무더라고. 되게 신기해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 따지면 올해 1번 문제는 정해진 거야. 정책 아니야 정책? 정책이지. 2번도 정해졌어. 뭐? 코비드 19. 코비드?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바로 등장을 안 해. 그렇지.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그 일례로 수현이 형하고 이제 난 동기지만 우리 23회 이제 그 시험 준비할 때 감치 개정이 됐잖아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필수적 기재 사회 막 들어왔다고. 당연히 이론으로 준비를 했었어 그거를. 근데 실무 2번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치. 그게 되게 막 이거 나와 이건 진짜 주의해요 막 그런 거는 이상하게 실무적으로 많이 가. 나는 요즘에 뭐 내가 이론 강사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청성 요인이잖아. 가청성 요인은 좀 잘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 논문도 많이 보고 하지만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요즘에 이제 뭐 걔네들은 가격 결정 요인이라는 이제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 우리 뭐 감정평가에서만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개념을 쓰니까 근데 가장 이제 등장을 많이 했었던 특수 물건이 이제 물류센터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그 수요 공급의 논리에 맞추는 것보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그 사는 사람들이 어떤 주체인가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 혹은 이제 동일 오피스가 거래된 횟수에 따라서 또 가치가 또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가치 형성 요인으로서의 어떤 오피스와 물류센터는 이제 문제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스터디에서 다룰 예정인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물 옵션 가치 평가 모형이 있는데 그 실물 옵션 가치 평가 모형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별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가치 평가하는 그런 이제 논문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많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을 단순히 뭐 IRR, 뭐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시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후 수익률이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평가에 적용하는 거는 사전 수익률로서 그렇죠. 예측해서 해야 네, 돼.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감을 이론에서 좀 가져야 네.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던 거지만 그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오피스 수익률이나 상가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어떤 평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산정된 가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쓴 가격. 그 수익률과 관련해서 이제 이론에서 이제 긁어갈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가격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할 때 일단 뭐 실제로 거래된 사례를 쓰는 외국의 이제 케일러 실러 지수나 이런 것들이 아닌 평가 기반 지수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평가 기반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일반적으로 이게 하향으로 가든가 상향으로 가든가 둘 중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가격 지수에 관련된 문제가 한 번이 나왔었어요. 이론 시험에서.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또 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 근데 가격 지수만 생각하면 안 돼. 율까지 합쳐진 거야. 그렇죠, 그렇죠. 율까지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론에서도 이제 사례형으로 그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평가서를 검토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이 문제가 돼서 원 평가자한테 이거를 이제 지적을 해서 뭐 어떻게 해오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수익환원법 적용할 때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지수를 가지고 썼는데 가치 자체가 원가랑 많이 괴리가 되더라. 실제 시장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요거를 먼저 물어보고 그런 와중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평가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나 이슈가 시끄러울 때는 딱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껍데기는 사회 이슈를 심어놓고 안에는 단순하게 가치 형성 요인을 물어보는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야. 그치. 근데 막 다른다? 코비드가 어쩌고, 딴 얘기가 막 임대차 나와. 3법이 어쩌고. 그럼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로는 저기서 뛰어오고 있다고. 그치. 본질을 못 건드려버려. 그런 경우가 있고.
아 우리 김열 변호사님 출연 한번 하실래요? 기본관계가 있어서 많은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시끄러울 때 18회 19회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겁나 올드한 문제가 나왔어. 맞아. 이론이 좀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18회 때인가 그때는 딱 들어가면서 시장 그때 저거 뭐지 부동산 리먼 사태 났을 때였으니까 시장 상황 써야 된다 이랬는데 종별 유형 나고 이런 거 나왔거든. 그게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실무를 내는 그 출제위원회 풀과 이론을 내는 출제위원회 풀이 좀 다르고. 달랐어. 약간 이론 같은 경우는 이쪽은 이제 학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자의 고고함이 좀 있는 것 같아. 치료와 조류에 휩쓸려서 그거 낼름 갖다 내고 시쳇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 자체를 좀 지향하는 그런 경향이. 아니, 그렇지. 그리고 작은 배점으로. 맞아. 그리고 실무는 왜 사실 그 해마다 약간 뭐랄까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얼굴이니까, 얼굴이니까 시험의 얼굴이니까. 그런 것들을 딱 심어야 되니까 맞아. 좀 특징의 부분을 하려고 하지. 그래서 또 이제 하나 이슈적인 측면은 공시지가 이제 관련해서 작년과 이제 트렌드가 연결된다면 예전에는 이제 공시지가가 어떻게 산정되고 뭐 실거래 반영률이 뭐 이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공시지가를 이제 어떤 활용 목적으로 쓸 수 있을까, 용도 자체가 얼마나 더 다양한가, 그 와중에 그렇게 많은 목적으로 쓰는 게 정당한 건가, 그 가운데 감정평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가, 요게 좀 이제 이어지는 것 같고, 약간 그 고루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시장 가치에 대한 논제는 아직까지도 이제 남아있다. 작년에 이제 시장 가치, 외가치를 활용 가능한 걸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으면 이제는 그것과 관련해서 넘어와서 저기 기준가치 명시의 원칙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준가치 혹은 가치 기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라든지 요거는 아직 안 다뤘거든. 그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다원론이나 가격다원론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다룰 수 있어라고 이제 치부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목적이나 이제 전제나 조건이나 기준가치 이 네 가지가 상호 유기적으로 어울려져서 감정평가에게 어떤 논리적인 설명력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굉장히 고루한 정말 이론적인 측면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물건의 이제 대표 주자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든지 혹은 이제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라든지 영어권은 아직까지도 이제 대표 주자로 남아 있는 거지 이론에서. 뭐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거는 작년에 일본 문제 나왔으니까. 후회할 수도 있어. 이론. 지식재산권도 나왔잖아 아직. 그래서 저배점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우리는 트렌드가 있는데 복귀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말이 어렵다. 이론 복귀는 많은데 사실 형들 얘기한 것 중에 얼마 전은 아니지만은 약간 논문 발표 형식으로 학회에서 했던 게 중에 하나가 그 공시 가격을 엄청 이제 차이를 비판할 때 올려야 된다, 시가 반영이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학회 쪽에서 평가사님 실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실거래 반영률이라든가 시장 가치 반영률이라든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엄청 비판하시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기준이 참. 그 기준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약간 이제 가격이나 뭐 가격 다운을 뭐 엮어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하나 남았어. 시가가 뭐냐? 맞아요. 너무 또 그게 시가가 뭐냐? 그 진짜 얘기하는 그 시가가 뭐냐? 이게 시장 가치냐? 그 시점에만 떼시자 쓴 그 시점에만 맞는 가치냐? 그 시가에 대한 논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법상에 시가라고 돼 있으면 상징법상 시가가 그렇지. 있고, 그건 이제 법인세법상에 떼시자 있는데, 쓰니까 그때는. 그리고 국민산법상에서도 시가가 있는데 그 시가는 사실은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시장 가치와 갖다 보진 않거든요. 그럼. 한정 가치나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게 좀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궁무진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장 가치가 광의 시장 가치냐, 협의 시장 가치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보는 사람들 전혀 도움이 안 돼. 뭐 법규는 그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판례를 가지고 기출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를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현업을 따지고 보면은 그 지금 이제 공익성 강화,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 아래 토지보상법 사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아예 유형을 아예 별표로 정리를 해버렸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는 항상 중토위가 이제 관여를 하게 돼 있고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인정을 그 법에 있는 것도 내줄 때도 거기 피수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오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 인정을 내주고 있는 만큼 이제 사업 인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중토위가 역할을 하는 부분, 이런 절차나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녀지에 대한 거는 물어볼 게 또 굉장히 많은데, 자녀지 매수하는 거, 그다음에 가치 하락 인정하는 거, 특히 이제 매수하는 거 관련해서는 각 공공기관들마다 이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중토에서 어느 정도 정립을 해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케이스, 뭐 면적 기준, 뭐 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 협회에서도 보고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 자녀지 자체의 개념을 묻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다투는 절차. 거기에 대한 판례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자녀지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형적인 공익 사업이 지금 상기 신도시 전에는 이제 많이 한참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주춤했기 때문에 그걸 대체했던 사업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었기 때문에 재개발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거는 워낙 행정법적으로 판례가 유명했기 때문에 나온 것 같긴 한데, 재개발법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도정법이 그게 문제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 중에 생각해 보면은 좀 확장해서 재개발에서는 많이 다퉈지고 있는 게 주거이전 미주정착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반 공익사업 할 때는 그 마을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재개발은 아예 마을 자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자, 그다음에 소유자분들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 미사비 이걸 다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해서 또 판례가 몇 가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다투는 방법, 그 정도는 한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공익성, 그 중퇴 공익성 협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서도 실시계 인가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그 국회법상 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우리 토지보상법에서 공공성 협의를 위해서 의견 청취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해서 들어가. 그래서 그 공공성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고, 우리 용역하는 이제 공원 사업 할 때도 그 협의율 50% 이상 조건부로 해서 이제 그 협의를 해줬거든요. 그만큼 공공성에 대한 요건들이 굉장히 까탈스럽죠. 재개발에서는 뭐 얼마 전에 나오긴 했지만 그 조석 재개발 신청, 그걸 인정한다는 건 상당히 이제 우리 필레에서는 좀 놀랐고, 그리고 조석 재개 신청이? 뭐 어떤? 그 현업에서는 그러니까 현금정산 절차에 들어가는데 협의 보상 평가를 하지 않고 조석 됐을 때 그걸 안 받아줬을 때 해줘야 된다고. 그거는 2015도 48877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고, 그래서 도정법이 그게 바뀌었죠. 그래서 절차를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지금 도정법으로는 구법이 옛날 법, 그러니까 법이 엄성할 때 있는 구법 적용하는 청산 절차들이 많아서 다툼이 많이 되고 있고, 많이 엄성이 거기에 따른 이제 지연 손해금, 지연 가산금이 소송적으로 변호사들의 노다지였던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재결 신청 청구하고 재결 신청하고 그런 거하고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위한 주인청취지 공고 이전에부터 거주하고 있어야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그 사전협의체에서도 골치 아플까? 그치? 그게 안 돼. 대상들이 안 돼, 세입자들. 또 컨설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사업 인정을 받을 때 그 개별법에서 이제 사업 인정 의뢰 제도로 들어왔을 때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를 생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주무관들이. 그래서 많이 진행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중토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좀 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서 했던 사업이 지금 수용으로 들어가는데 안 받아주는 거야. 그치. 중토위에서 안 받아주는, 그 절차를 안 거쳤다고. 근데 그래서 사업 자체가 지금 흐지부지 하는데도 굉장히 많고. 그럼 뭐 당연히 뭐 사업인정 의제 문제나 실시계 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뭐 저희가 초호화 리조트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인정이 안 나는 거예요. 중토에서 이제 공익성이 없다. 공익성이 없다. 옛날에 그 헌재 판례가 있어요. 헌재 그 판례도 들면서 뭐 이래저래 아직 그 엮어가지고 이제 근거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 말한 대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재개실 청구 관련해서는 거부 부작위, 그게도 소송 많이 이슈가 되었던 거죠. 근데 법규에서 재개발 껍데기를 씌우면 수험생들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냥 실무 풀기도 어려운데.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토지보상법에 있는 내용들로 써야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문제 자체 분석하는 걸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어쨌든 사실관계를 디테일하게 법규에서 줬을 때 그럼 그 판례를 모른다고 못 쓸 거냐? 그냥 내가 하는 데 쓰면 돼. 맞는 말.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이제 판례를 모르면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르고 그럼 당당히 자고 없다. 그러면 그냥 문의 형식으로 아는 규정 쓰고 사례 포섭을 잘해가지고 하면 이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문제로 드려야지. 그럼 돼. 모든 것들을 다 문제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은 문제로 나와야 돼. 그래야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요거